이제 재밌는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나경원이 지금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는데 난 나경원을 싫어하지만 나경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격 이간질 방송. 잠깐만. 아유. 자, 나경원 씨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이 유승민하고 이제 같이 붙어 먹으면 이제 윤석열 끝나는 거다. 저렇게 보는 건데. 나경원이 자, 왔어요 해주세요. 경원이 누나. 경원이가 왔어요. 경원이가 왔어요. 나경원이 왔어요. 싱싱한 나경원이 왔어요. 매우 싱싱하게 보입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재밌는 캐릭터 하나만 소개하고 갈게요. 홍준표. 왜 그렇게 나서냐?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대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나서는 게 나대는 게 아닌가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나경원한테 참 딱하다. 정치 그만해라. 나경원을 연일 공격을 하고 있어. 이 모질이는 그냥 가만히 좀 있지.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나경원 때리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어차피 유승민이야 그렇지. 때려도 의미가 없는 거고. 김기현을 때리겠습니까? 뭐 권성동을 때리겠습니까? 윤핵관은 무서워서 못 때리고 딱 보아하니 어차피 나경원은 윤석열 눈밖에 난 것 같으니까 딱 뭔가 자기 이름은 알리고 일타쌍피죠. 딱 이렇게 적당히 때릴 수 있는 건 나경원밖에 없죠. 지금 홍준표가 날마다 때리고 있어. 대구에선 지금 뭐 대구시장 정치 못한다고 난리 났는데 나경원한테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한다이? 손절은 이미 한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인 거야. 그때 처음 보도 나왔을 때 기자가 센스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진 배치 한번 볼게요. 홍준표 표정하고 나경원 표정을 보세요. 저것만으로 빵 터지더라고. 홍준표가 나경원한테 쯧쯧하는 표정이고요. 나경원 놀란 표정. 기가 막히잖아요. 더 팩트에서 올라온 사진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설치는 건 나경원보다 김건희 아닙니까? 그 비공개 일정을 항상 공개하는. 근데 그 비공개 일정을 너무 공개하다 보니까 요즘 좀 그냥 식상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그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김건희의 일정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이니까 불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당 뭐 그 국회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하고 뭐 특사를 한다고 하지 않나. 이상한 그 왜 영부인이 왜 그런 모임을 갖지 하는 그런 일정이 들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거죠. 예. 근데 나는 이 나경원 모욕 주기 이 사태에 핵심에 김건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씩 풀어볼게요. 나경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경원이 여기로 갔을 때, 아, 나경원은 당대표 포기하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네. 기후대상과 뭔가 이렇게 두 가지 직책을 예, 줬다고. 예. 그거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게 마땅치가 않아.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나경원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든 거예요. 언론들은 나경원이 당대표 나갈 거라고 막 설레발 치니까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언론의 관심을 하나 딱 받은 게 뭐냐면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제시한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네. 이게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정책이냐면 헝가리 걸 가져온 거야. 헝가리에서는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면 한 명인 경우에는 반 탕감, 두 명이면 아예 탕감해 주는 거야. 그럼 2명 나야지. 좋은 제도 아니에요? 나는 이거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예, 예. 프랑스에 비하면 많이 소극적이긴 하지만 응. 괜찮네요, 그래도. 이거를 나경원이 헝가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슷한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딱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부인을 해. 나경원이 재반박을 하는 겁니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4천만 원씩 신혼부부한테 대출을 해주고 아이 숫자에 따라서 2명 나오면 전액 탕감해 주는 것은 우리 계획에 아예 없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조율된 게 없는데 왜 그걸 주장하느냐라고 사실은 그냥 아이디어이잖아요. 네. 확정된 정책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정책이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재정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적당한 것 같다. 이 정도의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위원장으로서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뭐 프랑스에는 이런 제도가 있고 헝가리에는 이런 제도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헝가리 케이스가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이거 왜 틀린 말입니까? 이거는 맞다 틀리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반박할 때는 나경원이 어차피 재시용이었으면 이거 4천 가지고 사실은 애 둘러서 살기 힘들거든요. 네. 4억 정도로 해줬으면 지지받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디예요. 실제로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1위가 저는 저출산이라고 보는 예, 거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작년에 2021년에 최초로 인구가 줄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5천 명 정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정권을 떠나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 정권의 노력이 필요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였다면 나경원의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자리를 맡고 있는데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헝가리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3명이었구나 2명이 아니라 3명까지 나오면 완전 탕감해주는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그건 아이디어니까 그냥 거기다 굳이 반박할 거 없이 그냥 냅두면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 우리 정책 기조랑 다르거든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나 부인이 애 앞에서 상대방 말 바로 잘라버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한한 상황 만들어버린 거야. 아니 이 장관급이란 말이야 자리가. 예.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 그거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경원이 완전히 좀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딱 한마디로 그거죠. 당 대표는 아니거든. 닥쳐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4억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나경원이 10억을 불렀어도 대통령실의 입장은 똑같았을 아우,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거든. 나경원 때리기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도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경원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경원은 여기서 나경원이 물러나잖아요. 그럼 나경원 앞으로 정치 못해요. 자 흐름 좀 봅시다. 흐름 좀. 그래서 아까 나경원이 재반박하면서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돈으로 하겠다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라고 반박을 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부위원장 본인 정책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 그러니까 나경원 반응보다 대통령실 반응이 훨씬 더 좀 예민하게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저사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뜻이겠습니까? 너는 성렬이 형 눈밖에 났어. 너는 끝이야. 이거죠. 알고 보면 김건희 눈밖에 나죠. 수도. 근데 이 정도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아이디어야. 네. 아이디어로서 저렇게 발끈할 건 없는 이야기라고요. 네.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오늘 나경원 편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경원의 어떤 향후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날도 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나경원이 발을 빼면 나경원은 누군가 때리면은 굽히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굽히지 않고 당대표로 나가면 과연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까? 예. 자, 그 가운데 나경원의 그 저출산 위원회에 위원장 해촉도 너 잘라버릴 거야.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개정색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정략 답정너였던 거지. 나경원 그렇죠. 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뭔가 이야기만 하고 있어봐라. 너 아니면 대통령실이 직접 간접적으로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나대고 자꾸 있어서 나대네. 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정말 꼴보기 싫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나경원이 아무 관계가 아닌데 그냥 나경원이 자생적으로 성장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모로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윤석열이랑 친해. 오빠라고 해.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굉장히 오랜 지인이야. 오빠 동생 사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더 꼴보기 싫겠습니까? 봐봐 이게 잠깐만요. 네. 수준 좀 떨어뜨리지 마시고. 아니 근데 너무 이따가 그 너무 얘기 시간 얘기하면- 드려요. 알았어. 가만 있어요. 저 네. 여기다가 이제 당 대표 경선에 윤석열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면은 김장연대, 김기현, 장남 결혼에 축하 전화를 해. 일단 이걸 보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기현하고 장제원이 이 당대표하고 사무총장을 맡아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윤석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밖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보도가 나올 게 아니잖아. 내 윤심은 김기현한테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남 결혼식 했는데 왜 안 알렸냐? 왜 안 알리셨어요? 그러면 제가 알렸으면 축하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김기현에 대해서는 지금 2번이나 불렀죠, 관저로. 2번이나 불러갖고 김기현 찍어. 지금 그거잖아요, 분위기는.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웃겨요. 이 윤석열이 김기현 장남 결혼식에 축하 전화했다는 게 이게 뉴스로 나올 뉴스감이야? 일입니까? 아니, 이 부분이 제일 웃겨. 그러니까 김기현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다르겠는데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기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왜 탄핵당했습니까? 이거 윤석열 진짜 이거 탄핵감 아닌가? 이렇게까지 당에 이렇게 관여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단독이 중앙일보가 이렇게 나왔단 네, 말이에요. 중앙일보. 그리고 나머지가 받아 적었는데 중앙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이런 소소한 것을. 아,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그게 그렇게 소스 주는 거죠. 뭐 대통령 말 당독인 거지. 아까 그러죠. 입 벌려 단독. 이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게 안철수가 그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뭐 김장연대는 3월달 되면 김장한 거는 김치가 쉰다는 거예요. 유치해 진짜. 안철수는 저 멘트 해놓고 혼자서 엄청 좋아했겠죠. 야, 그러니까. 센스 쩐다. 야, 센스. 재밌다. 혼자 엄청 좋아했을 거야. 김기현이도 막 언론에다가 뭐 자기가 뭐 김장만 했겠습니까? 뭐 된장찌개도 끓이고 막 이런 헛소리 하던데. 네. 아, 진짜 너무 싫어. 아, 저 수준이 완전 저질이어가지고 정말 짜증나서. 근데 안철수가 저걸 텃밭연대라 그랬어. 텃밭연대. 음. 김기현 울산, 장제원 부산이잖아요. 그 자기는 수도권이라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다시 나경원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는데 김기현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런 당권 주자들이 봐봐봐 나경원 지금 정치생명 끝났다 같은 걸로 악용하지 말라. 정략제 이용하지 말라고 볼멘소리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남편을 무한준 네. 그 뺑덕어멈 같은 그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는 나경원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긴 한데 나경원이 바보입니까? 물론 기회주의적이긴 해. 이번에 홍준표가 나경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때는 잔박, 진박도 아니야. 기회주의적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장관급 위원장에 대해서 그것도 가장 유명한 정치인에 대해서 완전히 그 똥치 끌어버린 거거든. 네. 나경원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결국 아마 그랬다고 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나경원 쪽에다가 출마하지 마시고 그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위원회나 열심히 하세요라고 했는데 나경원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언론 인터뷰하면서 출마할 것처럼 나대니까 기회는 찬스다. 나경원이 지금 그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 4천만 원씩 주는 거 요거를 갖고 노골적으로 그냥 공개 반박하면서 그냥 얼굴 벌게지게 만든 거지 지금. 근데 나경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여론조사. 여론조사하면 당 대표 적합도 35% 압도적인 1등이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이게 더 이상 국회의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는 한번 하고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야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경원이 그 내심 자기가 당 대표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당연히 그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윤석열이 유승민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쳐내고 있잖아요. 그럼 당장 무릎 꿇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한테 나중에 빚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지금 그 권력 앞에 모두 무릎 꿇리는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자막이 안 나가서 지금 제가 망설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5% 압도적으로 1등 날리고 있는데 저걸 죽여놓으면 나중에 김기현 2위까지는 올라갔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경원만 정말 조져놓으면 김기현이 당대표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니까 더 나경원을 팰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경원 입장에서는 내가 1등 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나보고
대권 나가지 말란 법이 있어? 나도 서울대법대인데? 그렇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2022년 7월 13일 나경원이 김건희 팬클럽 정말 눈에 거슬린다. 나경원이 잘못했네. 그러면서 강신업이랑 서로 말풍선을 주고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김건희한테 찍혔다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는 나경원 같은 사람에 대한 열등감 쩌는 열등감.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내가 나왔는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학력, 이력 다 위조해 석이었던 보더니. 사람이잖아요. 그러게 보기에는 그리고 나경원은 재수했다는 소리 없지 사법시험. 네, 바로 붙었죠.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도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자격지심 쩌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지가 뭔데 김건희 팬클럽이 눈에 거슬린다. 그때부터 감정이 상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김은혜 그 화장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더 꼴보기 싫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우리 성열이 오빠가 교통정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김건희와 그 윤석열 모두에게 그 나경원은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투트랙으로. 처음에는 성열이 오빠한테 나 당대표 오케이? 했는데 윤석열이 그냥 애매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케이 같은 사인. 아유, 그래서 나경원은 그래? 그럼 나 갈게라고 했는데 막상 김건희가 나타나서 계속 찍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은 나 피부과 1억도 쓰는 그런 언니야. 이 바닥에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집안도 좋아. 남편도 판사야.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 어때? 나도 피부과 1억 쓸 수 있고 성형도 나도 언니만큼 했어. 우리 남편도 검찰총장이야. 나도 복사는 했지만 박사도 있고 서울대 경영 나왔다니까 석사? 그럼 우리 동문 아니에요 언니?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야 김건희 빙이다 거의 수준.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건희가 그 검찰들 와이프 중에서도 굉장히 은따, 그러니까 대놓고 따는 못하지만 은근히 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가끔 압구정 현대백화점 같은 데 나타나는 이유가 내가 예전에는 언니들한테 무시받았지만 나 영부인 돼서 현대백화점 쇼핑 오는 여자 이거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나경원이 눈에까지 언니 봐. 나 영부인 돼서 이 정도는 언니 이렇게 깔고 갈 수 있어. 이거 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나경원 전문가, 김건희 전문가 두 걸 다 가지고 있는 타이틀 갖고 있는 분이 이 주제 나오니까 신났구나 아주. 나경원과 김건희를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뭔가 단단히 찍혔겠지만 이 흐름이 있었을 거다. 나경원이 뭐 지가 뭔데 김건희 팬클럽 아주 거슬린다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잘려나가는 북한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누구 숙청한다고 할 때 이런 흐름이거든요. 나경원 지금 숙청당한 거야. 곡사포. 자, 근데 이종배라고 아십니까? 이종배? 김종배는 유명한 방송인이고요. 네. 이종배. 고갈로. 뭔가 이종 교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준모. 그래요? 이 이종배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했는데 심지어 청년 최고위원이래. 아니 이 새끼 50대 넘은 줄 알았거든. 몇 살이길래? 50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오늘 이거 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은 오늘 노량진 고시촌 올리브영 노량진 중앙점 앞 끝났으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 9호선에서 6번 출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 동네 살아서 알지. 김호준 퇴시시킨 보수 전사래. 네가 언제? 진짜. 자 그러면 팬클럽 출신 강신업이 가세현 출신 김세희 신혜한수 신혜식 고발로 이정배까지 극우 출마러식 완전 극우정당 되는 거야. 이야, 이당. 멋지다. 야, 어. 좋네요. 야, 뉴미디어 출신들이 뭐 대거 진출하는 막 팩이네. 멋지다. 그러네. 네.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다. 에? 내가 최고위원 출마하면 민주당 출마하면은 저 조중동이 뭐라 그럴까요? 멋지다. 뭐다냐? 뭐 이렇게. 아씨, 나 지금 웃겨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 민주당 쪽에도 왜 저 고발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민주당 최고위원 나간다 그러면 조중동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비아냥 되겠죠. 네.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나경원은 무언가 윤석열한테 베베 꼬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기저에는 김건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